반갑습니다. 레드투페의 김흥식입니다. 산에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통 어떠한 장소에 모여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산행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관광버스를 이용하든 승용차를 이용하든 보통 이렇게 나오실 때 복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등산화 끈을 이렇게 꼭 쪄매고 오시고, 그리고 장갑도 끼고 모자도 딱 쓰시고, 그러고서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갈 복장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그 다음서부터 차를 타시고, 보통 이동 거리가 한 뭐 두세 시간 정도는 보통 다니지 않습니까? 두세 시간 동안 왕복으로 따지면은 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차 안에 있는데, 그런데 산행을 하시는 거와 같이 신발끈을 딱 쪄매시고 장갑도 끼고 그러면 몸 상태가 일단은 차에서 오랜 동안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산행할 거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산행을 하려면 2시간, 3시간 후에 산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있다가 산행을 할 것처럼 몸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산행에서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그리고 또 산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등산이 피곤한 운동이다, 그리고 등산은 뭐 체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자동적으로 뇌에서 그렇게 만들게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 그 등산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 가지고 나오시고, 장갑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도 편하게 배낭에다가 이렇게 잡주머니 같은 데다 넣어서 이렇게 딱 보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편하게 가벼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러한 복장으로, 그러한 신발로 가로 신고 그 신발로 차 안에서 편하게 계시다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에 뭐 10분이나 20분 정도의 요즘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쳐보면 뭐 어느 정도 가면 도착을 하겠다, 고 금방금방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신발끈을 그 주머니에 있던 등산화를 빼서 산행할 수 있게끔, 등산화 끈을 쪄매실 때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똑같은 그러니까 조여지는 느낌, 압박감이 똑같이 이렇게 끈을 힘 조절을 조절을 하셔서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 그렇게 신고 나서 장갑도 끼시고, 그리고 뭐 선크림도 좀 바르실 건 바르시고, 그러고서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또 산에서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산행을 운동을 하면서 몸에 피로가 쌓여 있고, 그리고 계속 직립보행 서서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피가 심장에서 뭐 전신으로 피를 돌린다고 해도 계속 하루 종일 운동을 하면서 서 있었기 때문에 피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신발끈을 딱 졸로 매여 있으니까 발바닥까지 갔던 피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이 발까지 내려갔던 피가 위로 올라오기가 좀 이런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산행을 하면서 피곤했던 몸을 조금 더 빨리 피로 회복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딱 내려오시면 등산화를 딱 벗고, 그리고 등산화는 신발 주머니에 딱 넣고, 그리고 편한 신발로 이렇게 가로 신고, 뭐 가능하다면 발 마사지 겸해서 좀 발도 좀 닦아 주시고, 그리고 꼈었던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정리해서 배낭에 딱 보관을 해주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행동인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요. 집에, 그러니까 전날부터 내가 산에를 간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좀 부담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지만 사실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딱 신으실 때 내가 등산화 끈을 세게 조른다, 그러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등산화 끈을 좀 매고 그 상태로 계속 차에 이동할 때도 신발을 신고, 산행할 때도 신고, 올 때도 신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피곤이 쌓여 있는 것이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나마 산을 저희들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등산이라는 말은 스포츠고 정상 도전이고 도전과 극복이고 이런 스포츠적인 쪽으로 많이 접근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용어를 등산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산에 간다. 산이라는 건 이제 자연과 함께 한다. 산은 뭐 그 튀어나온 그 양의 기운도 있지만 계곡처럼 이렇게 쑥 들어간 음의 기운도 있고 음과 양이 함께하는 그런 곳에서 산책 산보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전날 잠도 좀 잘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등산화를 신지 말고 신발 주머니에 등산을 딱 챙기고 장갑 같은 것도 끼지 마시고 다 배낭에 챙기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 이동을 하고 나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신발을 갈아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산악회 임원이나 그리고 그 회장님이나 등반대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사실 버스 타고 내려와서 산행 초입에 차를 딱 주차를 하면서 바로 내리면서 바로 산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내려가지고 신발하고 뭐 이렇게 장갑이나 이런 건 다 준비를 했다고 해도 뭐 스틱은 접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스틱을 버스에서 내려 스틱을 이렇게 조이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스틱을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스틱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스틱 조절, 길이 조절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산에 다들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가 허겁지겁 쫓아가다 보니까 몸에서 또 과부하가 오고 뭐 젖산발유가 생겨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등산이라는 게 사실 건강을 위해서 산행이라는 게 건강을 위해서 대자연을 찾아온 건데 왠지 모르게 이게 힘든 곳이다라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요 몸에 자꾸 그 뭐 엔돌핀이 아닌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자꾸 이게 생성이 되게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산책 산보라는 말, 산행이라는 말을 자꾸 써서 도전과 극복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산은 자연이기 때문에 일반 실내에서 운동할 시멘트 건물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스포츠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보다는 이렇게 야외로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뭐 근력 강화라든가 그리고 어떤 특정 부위의 어떤 몸매 관리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실 때는 실내에서 뭐 헬스클럽에 다니시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근육을 발달시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산에 갈 때도 뭐 이렇게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게 안 좋은 이유가 사실은 그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이렇게 근육량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은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내려올 때 충격을 받았을 때 내려올 때 충격이 보통 평지를 걸을 때보다 한 2배 정도 충격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충격을 또 흡수하기 위해서는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게 충격이 왔을 때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그러한 근육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몸에서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게 누적이 되면 관절이 안 좋아서 산을 못 다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그것 때문에 산을 못 다니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지금 현재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00세 시대에 우리가 뭐 특별히 준비한 게 없더라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일단 건강만 보면 우리가 산에 다니는 이유가 뭐 내가 어느 산 가봤다 난 몇 산 올라갔다 이것도 중요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가 제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산에 많이 가면 좋고 그리고 정상에 빨리 올라가면 건강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게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잘 넘어지면 사고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려올 때 근육량이 작으니까 관절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몸에 자꾸 이상 기후가 오다 보니까 산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은 항상 이렇게 뭔가 힘든 거다, 정상을 꼭 가야 된다, 뭐 그리고 앞 사람이 빨리 가고 그리고 뒤쫓아 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쫓기다 보니까 그것도 또 산은 누구와 같이 가다 보니까 나 혼자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등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산행하는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현 상태에서 우리가 산을 좀 깊이 이렇게 안 가려고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이 뇌에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게 100세 시대 때 가장 바람직한 운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산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산에 오시면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집에서 갖고 온 배낭에다 넣고 온 음식물만 섭취를 하기 때문에 칼로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있으면 냉장고 문만 열면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시내에 있으면 전화하면 뭐 배달까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중 조절이나 과체중, 과영양, 영양 섭취 이런 거보다는 산에 오셔가지고 딱 들어있는 배낭에 들어있는 것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을 적극적으로 100세 시대 때 그 가장 좋은 노후 설계 중에 운동 방법 중에 산을 권해드립니다. 그 대신 산을 다닐 때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속도 그리고 뭐 그 최대 심박수가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상태에서 0.75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그 이하의 속도로 근데 그거를 또 그 맨날 운동을 하면서 산에 가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뭐 심장 박동수를 쉴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힘들다 정도 그리고 호흡으로 얘기하면 뭐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내쉬고 뭐 양쪽으로 다 들이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 생리학적으로 봐가지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정상을 가고 이럴 목적이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코하고 입하고 다 들어서서 공기를 흡입을 하고 흡입을 한 공기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화 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 100세 시대로 보면은요. 내가 많은 칼로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무릎 관절에 충격도 안 가고 피로물질도 덜 쌓이고 그리고 유람하듯이 주변도 이렇게 경치도 자연과 이렇게 함께 공유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속도 그거를 호흡으로 얘기하면 코를 들이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강도의 그런 속도의 산행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속도를 유지를 하다 보면 전에는 정상이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상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상에 올라가는 소탐대실 정상을 목적으로 해서 무리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대신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를 핑계 삼아서 포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100세 시대 때 건강하게 살려면 몸을 계속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무리수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속도 그리고 그 약간 힘들다 정신적으로 약간 힘들다 정도로 몸에서 느끼는 그런 강도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정년퇴임 하시고 그리고 몸 상태도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강도로 장시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 방법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산에를 올라가실 때 천천히 올라가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속도 내려오실 때 무릎 관절에 충격을 오니까 스틱 사용을 하셔서 체중 분산해주고 그리고 충격 흡수 완화해주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정상이 목적이었지만 그리고 빨리 갔다 오는 게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좀 널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서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경치가 있는 바위 이런 곳에서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좋다 그러면은 누워서 잠깐 뭐 오침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새소리, 물소리도 들리고 자연과 이렇게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동안 내가 살아왔었던 정말 성공 위주의, 그리고 뭐 뭔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성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었던 그러한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나오실 때서처럼 전에, 일단 주무시기 전에 내가 어디를 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속리산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속리산에 등산을 가는 게 아니고 속리산에 산책을 한다. 산보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집에서 나오실 때 등산화를 신지 말고 등산화 신발 가방에, 등산화 가방에 넣어가지고 편하게 나오신 다음에 오고 가는 차 안에서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그래서 차에서 내리면 산악회 회장님이나 이모님 분들이 뭐 내리셔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리고 복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산에를 올라갈 수 있는 스틱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발끈을 점 매시고 올라가실 때 처음서부터 뭐 등산에서 뭐 4.1하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용어를 떠나서 본인이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수 있는,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속도로 꾸준히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몸에 피로 물질, 그리고 몸의 충격, 그리고 뇌세포가 죽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 근육량이 떨어져서 근육량이 줄어가지고 넘어졌을 때 그거를 이렇게 지지하거나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틱 사용해서 천천히, 그러다 보면 그런 넘어짐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산을 정상만 그리고 빨리만 목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산은 너무 부담스러웠었기 때문에 그냥 산책이다, 산보다 생각을 하고 가시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호흡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됩니다. 호흡으로 안정적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젖산 발효가, 그리고 혈액순환이, 그리고 그 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넘어졌을 때나 이럴 때도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이 긴장된 상태보다는 릴렉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세라토닌 호르몬 같은 이렇게 이런 호르몬들이 나왔을 때의 안전사고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안전사고와 발생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넘어짐 현상이 있었을 때도 다치는 확률이 훨씬 더, 그리고 정도가 훨씬 더 준다라는 거. 예.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편안하게,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중에 단어부터, 등산이라는, 운동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산책, 산보 뭐 이런 단어로, 그리고 지금 당장 근육 강화라든가, 그리고 어떤 쾌감, 뇌에서 느끼는 뭐 이런 뭐 엔돌핀의 어떤 쾌감, 이런 거보다는 100세 시대를 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산행을 하신다면, 아마 제가 생각을, 제 경험상으로는 그 가장 우리 노후 대비에 가장 바람직한 운동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다녔던 산행법 말고 지금 말씀드렸던 산행법을 천천히 가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속도로, 그리고 좋은 장소에 있으면 뭐 옛날에 그 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뭐 고승들이, 그리고 공부하시는 뭐 이런 선사님들이 좋은 곳에 명상을 하듯이, 뭐 다른 게 명상이겠습니까? 좋은 곳에 앉아서, 그리고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런 것이 명상이 아닐까요? 명상이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냥 인정하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더 중간에 질병이 생길 확률도 줄고요. 그리고 있었던 질병도 면역력이 회복이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근육량이 강화가 되고 그래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몸에 있는 체지방이 줄게 되죠. 예, 그리고 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 돼서 이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그냥 운동했을 때보다 더 혈관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이렇게 넓어진다고 확장된다고 할까요? 그럴 때 흐르는 이 혈류량이 아드레날린일 때 강하게 혈관을 줄여서 강하게 쏘는 그런 운동 방법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방법이 우리가 앞으로 꼭 해야 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렸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한번 지금 뭐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만으로 이렇게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산행 방법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100세 시대의 노후 대책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영상 보시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라 그리고 산행면 산행하는 방법도 한번 정리도 해 보실 겸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드린 말씀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방법도 좀 바꿔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